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하지만 자신의 존엄과 행복을 침해하는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도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편이 본인을 위해서나 그리고 미래의 성장과 평화를 위해서나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듯이 관계도 한계가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이 선을 넘는 인연이라면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것이 때로는 더 큰 평안과 성장을 가져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 이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과는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존엄감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며 동시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는 전략들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5가지 핵심 목록을 통해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과는 관계 정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와 실천 방법, 명언의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 작은 일화를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은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이나 지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때로 서로에게 건설적인 비판을 건네며 성장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 개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로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거나 혹은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처럼 본인을 계속해서 비웃거나 넌 안 돼, 넌 항상 문제만 일으켜, 당신은 아무 쓸모가 없어 등과 같은 모멸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그 말을 가볍게 넘기기 전에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계속 반복되면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자기 내면의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적절히 수용해야 하지만 악의적 공격이나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 들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내면화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메커니즘이 형성되면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고 삶의 여러 영역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젊은 직장인 사례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겉으로는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니까 친해서 장난치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대놓고 비꼬는 듯한 톤으로 변했습니다. 자기 비하나 웃음거리로 만드는 말은 어느 순간부터 듣기 힘들어졌지만 워낙 오래된 친구라 쉽게 인연을 끊는다는 선택을 못 내리다가 결국 본인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훼손된 후에야 결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말이 심해지기 전에 경고나 의견 표명을 분명히 하거나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끊임없이 타인에 대한 비방만 하는 이들과는 올바른 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려 깊은 비판이 아니라 무의미한 조롱과 깎아내리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귀 기울이되 반응하지 말고 나를 성장시켜주지 못한다면 멀어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 원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우리 삶에서 매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지가 드러납니다. 본인이 그 대상을 아끼고 존중한다면 말투나 표현에서 이미 세심함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가시 돋친 말이나 짓궂은 조롱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결국 상대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이 포착된다면 썸네일 내용처럼 즉시 인연을 끊어라, 후회해도 늦는다는 강력한 조언이 절대로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뒤에서 험담하고 당신을 곤란하게 만드는 말들을 은밀하게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직접 대면했을 때는 무척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지만 막상 당신이 없는 자리에선 거짓 소문을 내거나 당신을 평가절하하거나 심지어 당신의 단점을 과장해 말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험담하며 심지어 관계를 교묘하게 엮어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우월감, 통제력, 혹은 집단 내에서의 권력 행사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까지 깊은 악의는 없더라도 습관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중요성을 과시하거나 주변의 관심을 받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태도가 반복될 때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험담이 노출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해야 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혹시 내 이야기도 뒤에서 저렇게 말할까? 라는 의심이 생기면 상대를 대할 때 온전히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오래된 명언 중에 작은 마음은 사람을 논하고 보통의 마음은 사건을 논하며 큰 마음은 생각을 논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출처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흔히 엘리너 루스벨트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서 작은 마음이 사람을 논한다는 표현은 곧 험담과 뒷담화를 즐기며 타인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이 말이 주는 시사점은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기 원한다면 결국은 더 큰 생각, 더 깊은 아이디어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험담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대신 건설적이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며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험담이나 뒷말을 즐기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 건설적인 대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썸네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 즉 험담과 중상모략, 악의적 비평이 반복된다면 과감하게 인연을 끊거나 거리를 두는 편이 현명합니다. 실천 전략으로는 우선 당신이 그런 말을 직접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기록이나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과 정면 대결을 펼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보호할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로는 한 조직에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은근히 남을 비난하고 음해하는 사람 때문에 사내 분위기가 극도로 나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부정적 험담이 줄곧 이어지다 보니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결국 팀 성과도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해당 인물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주변의 지지를 얻지 못해 고립되었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신의 정신적 평온을 지키려면 썸네일 조언대로 가차없이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특히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자주 마주치는 유형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찾고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무관심한 태도로 돌아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히 타인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바로 태도를 바꾸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과 맺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거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의 목적을 위해 당신을 활용하고 있을 뿐 당신 자체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의나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도와주면 언젠가는 그도 보답하겠지 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용만 하려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베푼 호의가 당연하거나 쉽게 잊힙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은 계속 이용해도 되는 존재라고 간주되어 끝없이 요구만 쏟아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에서도 사람들은 호의에 대해 어느 정도 상호주의적 보답을 느끼지만 악의적이거나 계산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 보답 의무를 무시하며 다음에는 더 큰 호의를 요구해온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해 내려오는 짧은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길에서 뱀을 만났는데 뱀이 여행자에게 나는 다리를 다쳐서 혼자 움직일 수 없으니 잠시만 나를 업고 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행자는 불쌍한 마음에 뱀을 등에 업었고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 뱀이 점점 독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자가 당황해서 왜 나에게 독을 뿌리느냐, 널 도와주지 않았느냐 고 물으니
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다. 너를 업히게 한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였지. 결코 너를 배려해서가 아니었다. 이 우화는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실제로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 이익만 취하고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런 유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가까운 지인이나 오랜 친구가 그렇다면 더욱 가슴 아프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이용만 당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상호적이고 서로를 존중해줘야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제목에서 말한 이런 말, 이런 행동의 관점으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당신을 도구 삼는 사람은 반드시 티가 납니다. 대화 내용이 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이고 요구 사항만 가득하고 당신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번번이 외면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이 몇 번 반복되면 이미 늦기 전에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거짓말로 신뢰를 깨는 사람입니다. 신뢰는 대인관계의 기본입니다. 만약 가까운 인연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며 당신을 속이고 필요할 때만 말을 바꾸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물론 누구나 작은 거짓말이나 예의 차리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거짓말,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이나 조작, 또는 큰 문제를 야기하는 허언증 수준의 거짓말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복적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들통나게 마련이고 그때는 관계가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상처는 매우 크게 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말도 이런 경험에서 기인합니다. 명언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거짓은 세상을 기만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기만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그 거짓에 스스로도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지만 그것을 수습하려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점점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으로 점철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번집니다. 신뢰가 반복적으로 깨진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일까? 아니면 또 거짓말일까? 라는 의혹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한다면 스스로의 정신적 평온은 깨져나갑니다. 상대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거짓말이 발각되면 다시 새로운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한 번의 거짓말로 모든 것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이라면 이미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체가 의문스러워집니다. 고심 끝에 그런 사람과 인연을 끊기로 했다면 그 결정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감정이 복잡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온전한 애정이나 우정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잘못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덕목 중 하나가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며 배려하는 태도는 인간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실수가 생기면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왜 제대로 확인 안 했어? 라는 식으로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개인적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니 문제없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열어도 어느 순간 너무 지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전혀 미안해하거나 반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이 행동하면서 타인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가스라이팅, 게슬라이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스스로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심리 조작 행위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가스라이팅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내가 잘못 이해한 거야 등으로 상대방의 인지와 감정을 왜곡시켜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행동이 거듭되면 피해자는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존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공감 능력이 없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이는 대단히 해로운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스스로의 멘탈과 삶의 질을 해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리더나 사상가들은 공감과 책임감을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예컨대 링컨 대통령은 상대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했고, 톨스토이도 사람의 가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공감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발전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늦기 전에 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피해자는 상처만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5가지 핵심 유형을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 뒤에서 험담하고 음해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소모품처럼 쓰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아 신뢰를 깨는 사람, 공감 능력이 부족해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 등은 우리 인생에서 만났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무리하게 관계를 이어가면 결국에는 자신이 상처를 입고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완벽하진 않고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유형이라면 썸네일에서 강조한 대로 즉시 인연 끊어라. 후회해도 늦는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많은 경험담과 사례가 이 조언을 지지합니다. 결국 본인이 더 건강해지고 가치 있는 인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관계 정리가 필수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상대가 처음에 이상 신호를 보낼 때 가볍게라도 선을 긋고 경계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되니 자제해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그 후에 반성하고 태도를 고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칠 의지가 전혀 없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족 혹은 부부 관계처럼 쉽게 끊기 어려운 관계일 경우에는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조율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존감과 마음 건강이 해쳐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견딘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생시키며 미움받을 용기를 지나치게 남용하면 내가 망가진 뒤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에는 분명 끊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일 수도 있지만 그 뒤에는 새로운 기회와 더 건강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에 위에서 말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서 고민되는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그런 사람을 경험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만약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럽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작은 과제로 주변을 한번 정리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인간관계를 의무적으로 유지하기보다 나에게 건설적인 에너지를 주고 나도 함께 베풀 수 있는 건강한 인연인지 아니면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관계인지 구분하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보시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행복한가 아니면 소진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도 좋습니다. 명언 중에 고대 그리스의 디오게네스가
어둠 속에서도 가치를 빛내는 친구가 진정한 버디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힘들 때 서로 위지하고 위로가 되는 관계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정반대로 어둠 속에서 더 비난하고 더 이용하며 더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버디 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끊음으로써 비로소 평온함을 되찾고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유형과 그에 대한 명언, 일화,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리는 이런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과 가차없이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시간을 할애하고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인생, 더 풍요로운 마음,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자면, 첫째,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뒤에서 험담하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활용하는 사람과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넷째, 거짓말로 신뢰를 반복적으로 파괴하는 사람과는 인연을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 전가를 일삼는 사람 역시 가까이 두면 당신이 고통받게 됩니다. 이런 유형들과의 관계 정리를 통해 얻게 되는 가장 큰 혜택은 정신적 자유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주변에 더 가치 있는 인연을 만들 기회가 늘어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인간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자기개발, 삶의 균형과 목표 설정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새로운 영상을 통해 일상의 지혜와 통찰을 얻으실 수 있고 더 현명하고 단단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 가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